자, 여러분, 우리 이어서 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죠? 자, 취득세 중과세율 공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사치성 재산에 대한 거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별장 등에 대한 중과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양가로 1번 별장을 한번 봅니다. 양가로 1번 별장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별장이라는 것이 뭐냐? 자, 주거용 건축물로서요. 주택인데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이긴 한데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그림처럼 멋진 경치 좋은 곳에 멋진 집이어야 되느냐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가끔씩 누구를 은밀히 만날 때만 이용한다던가 그럼 뭐가 된다? 자, 별장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시자 주민등록 전입이 안 돼 있어요. 자, 주민등록 전입이 안 돼 있고 상시 주거용을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거 지금 사용되는 거면 이게 어디 있든지 이것은 자, 별장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별장과 일반 주택에 대한 구별 기준은 어디 있냐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로 구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런 얘기. 그다음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만 농어촌 주택과 부속 토지는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아도 별장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요건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의 요건이 나오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뭐 우리가 서울 뭐 시골 같은 데는 아무래도 그 공가 폐가가 늘어나고 그렇잖아요. 그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가끔씩 거기 가서 뭐 그 농가주택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뭐 별 보고 그다음에 주말에 가서 뭐 텃밭 일고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자, 그 지자체도 좋고 그다음에 도시에서 사람도 좋고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은 자,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아도 별장에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동그라미 3번을 봅니다. 자, 별장 중 개인이 수여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수여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그랬습니다. 이런 거 저 동그라미 3번 같은 것은 뭐 밑줄을 한 번씩 그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고 눈 익혀 두시면 되는데요. 자, 어떤 거냐면 자, 누가 소유하는지 상관없단 말이죠. 뭐 회장님이 뭐 사용하는 별장이든 그 법인의 어떤 임직원이 사용하든 개인이 사용하든 가족이 사용하는 거든 상관없습니다. 개인 소유든 법인 소유든 상시 주거용을 사용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별장이 된다는 거. 시험에 한번 요거 나온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 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않냐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요것도 살짝 밑줄을 걷는데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은 있긴 있는데요. 법령의 반대석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강릉 경포대 앞바다에 오피스텔이 있는데 이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사무용 오피스텔로 사업자 등록증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상시 주거용을 사용하지 않고 가끔 휴가처럼만 이용해요. 자, 그럼 뭐가 된다? 별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 얘기. 만약에 법령의 반대석으로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에 의해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은 별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OX예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해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은 별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반대 해석을 한번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한번 이해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4번도 한번 살짝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데 별장에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요. 그 건축물 바닥 면적 몇 배요?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봐서 그 10배까지는 별장과 함께 중과세를 합니다. 그 10배를 바닥 면적 10배를 넘는 자, 부분의 토지는 일반적인 토지 취득으로 과세하는 거고 그 10배까지는 별장과 함께 중과세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지방세에서는 미리 말씀드리면 건축물 바닥 면적의 부속 토지 경계 불분명하다. 바닥 면적이 몇 배요?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합니다. 밑줄 그으시고요. 그다음에 판례 사례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판례 사례에서 그 세 번째 거 소유자 2위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상이다 그랬는데 자, 소유자 2위자가 자,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임차인이 내 주택을 임차해서 별장으로 사용한다? 그럼 중과세합니다. 별장이 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눈에 익혀두시면 됩니다. 양가로 2번 골프장도 사실상산이죠. 자, 근데 골프장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을 얘기합니다. 간이 골프장이나 대중 골프장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어야 되고 이런 것들. 동그라미 2번 얘기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자, 그 보시면 여기에 그 참고 표시 보시면 골프장 그 취득에 대한 중과세는요.
자, 화살표 거기 나와 있죠. 자, 골프장 취득에 대한 중과세는 여러분 봅니다. 등록 등의 원시 취득에 한해서 적용하는 것이며, 자, 매매 교환 등 승계 취득의 경우 중과세 적용하지 아니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골프장은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을 범벅 쳐서 골프장을 건설할 때, 원시 취득할 때, 신설 증설할 때는 중과세를 하는데, 승계 취득은 이게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골프장도 회사다 보니까 구조조정 어려울 때 구조조정 쉽도록 하기 위해서, 매각 빨리 되도록 하기 위해서 승계 취득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별장 고부락장 및 고급 주택은 원시 취득은 물론 매매 등에 대한 다른 승계 취득의 경우도 중과세를 적용한다. 여러분, 우리 사실상 5가지 별장, 고부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부택 중에서 자, 요 골프장만 원시 취득할 때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헷갈리면 이렇게라도 기억하세요. 골프장 원시 취득할 때 산 아작을 내고 농약을 범벅하고 그래서 건설할 때는 중과세를 하는데, 승계 취득은 이미 한번 버린 몸 위판 사판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라도 기억하시고, 다만 골프장만 이렇게 자, 원시 취득을 중과세하고 승계 취득을 중과세하지 않는 거지, 다른 애들 있죠. 다른 애들은 원시든 승계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무조건 중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고부락장이라든가 여러분들 그다음 별장이라든가 고급택 같은 것은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다 중과세 한다는 거. 그래서 골프장만 원시 취득에 한해서 중과세하고 승계 취득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요거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다음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고부락장이요. 고부락장이 어떤 게 고부락장이냐, 이것은 자세한 것은 뭐 외울 필요가 없어요. 룸사롱, 단란주점, 빠진 거, 슬로모션없어, 캬바레, 나이트 같은 이런 자 이런 것들이 고부락장이라는 거. 자, 한번 그냥 아시면 되고요. 거기 특수목욕장 나오는데 뭐 참고적으로 특수목욕장 그러면 고급 스파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뭐 목욕장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자, 남자가 목욕하러 들어가는데 여자가 뒤따라 들어오는 목욕탕 그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한테 여러분 신랑한테 물어보던가 아니면 남성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거란 거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줄 여러분 요거 봅니다. 다만 고부락장의 건축물 취득한 날부터 며칠이에요? 30일. 요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기간을 60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서 30일에 여러분 표시를 하시고 동그라미 고부락장 건축물 취득한 날부터 30일이요. 가로는 일단 뭐 생략하고요. 아래로 한 줄, 두 줄 내려와서 끝에 이내에 고부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부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공사를 착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자, 고부락장을 취득했어요. 그리고서 자, 여기 고부락장 취득하고 나서 30일 이내 상속받았을 때는 이제 상속계실이 속한다는 말로부터 6개월 내 요걸 갖다가 고급 쇼핑몰로 만들려고 개조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고부락장을 쓸 거 아니잖아요.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부락장 취득한 날부터 며칠이요? 30일 이내. 요 60일 아니라는 걸 요걸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 2번 같은 거 안 번하는 거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역시 똑같습니다. 아까 고급주택처럼 자, 고부락장에 부속된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는 그 건축물 바닥 면적 몇 배까지? 10배까지를 부속토지로 봅니다. 지방세에서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경계 불명하면 바닥 면적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토지로 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고부락장의 범위가 쭉 나오는데 진짜로 궁금하신 분들만 있죠. 어떤 게 고부락장이냐, 그런 분들만 절대로 밑줄 긋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에서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는 거고요. 자, 자세하게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양가로 4번 고급 선박을 보면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요, 시가표준액이 여러분 1억 원을 초과하는 자, 선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구용 선박이나 학술용 선박이나 영업용 선박 같은 것은 자, 제외합니다.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표준액 1억 원 초과하는 선박이 고급 선박이고요. 양가로 5번 고급주택은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되는 중요한 내용인데, 자, 고급주택의 자세한 요건이 우리 교재에 나왔지만 고급주택의 자세한 요건을 옛날 시험에 한번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자세한 요건을 물어볼 가능성은 낮고, 중요한 것은 고급주택은 그 제목 옆에다 써놓으시면 돼요. 고급주택 양가로 5번 제목 옆에다가 고급주택은 어디서만 중과세하느냐?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급주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합니다. 자, 재산세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나오지만 고급주택 다른 세목에서 고급주택이라 해서 중과세한다 무조건 틀립니다. 고급주택은 어디서만?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쭉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급주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한다. 다른 세목에서 고급주택이라고 해서 일반 주택보다 중과세한다 무조건 틀립니다. 자, 그걸 아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1번 고급택의 그 요건이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을 보니까 고급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다음의 원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기역, 니은, 디귿, 미음에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자, 여기에 밑줄이요.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 고급택의 요건이 있어요. 뭐 면적 기준이 있어 331제곱미터 초과하면서 건축물의 연면적 331제곱미터 초과하면서 건축물의 가격이 9천만 원 초과
초과하고 엔드 시가 표준액 자 6억 원 초과해야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대지 면적 662 자 제곱미터 초과하면서 뭐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 원 초과하고 엔드 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6억 초과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요건이 나오는데요. 자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하여튼 원칙적으로 고급택이요 가액 요건이 있는데 그 주택의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요. 그러니까 실제 취득한 가액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이 얼마? 6억 원, 9억 원이 아니라는 거. 6억 초과 주택이 고급택이다. 이거 밑줄이고. 그래서 동그라미 기역번 건물 연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니은번 대지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동그라미 디귿번 자 엘리베이터 있죠. 일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이것도요. 엔드 설치가 돼 있으면서 하여튼 기역 니은 디귿번은 요 면적과 요런 요건 엘리베이터 설치 이런 요건들을 갖추고 있으면서 엔드 주택의 취득당 시가 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할 때 고급택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리을번만 주의하면 돼요.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가 자, 설치되어 있거나요.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기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얘네들 있죠? 요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은 설치만 돼 있으면 얘는 고급택이 되는 거지 가액 요건과 결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엔드 주택의 취득당 시가 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 한해서 고급택이 된다.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얘네들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은 설치만 되어 있으면 돼요. 근데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으면서 주택의 취득당 시가 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면서 계속 물어봅니다. 수강생분들 중에 우리 집에는 아파트 아니고요. 공동주택 아니고 단독주택인데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자 20평 이상 되는 그 수영장 딸린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 있으면 제가 손들어 달라고 하는데 없었어요. 여태까지. 자 근데 엘리베이터는 자 요즘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저런 요양을 하기 위해서 지방 저런데 그 땅값 싼데 집을 자 전원주택 같은 거 지어놓고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이제 가액 기준과 결합하지 않고 자 엘리베이터는 설치되어 있으면서 자 그 집값 싼데 거기에 엘리베이터만 설치되어 있다고 고급택이라고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엔드 주택의 취득당 시가 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하나인다라는 이 가격 요건과 결합합니다. 근데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은 그냥 설치만 돼 있으면 고급택이지, 그죠? 그러니까 가액 요건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이것은 고급택이 됩니다. 이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 미음번 공동주택의 그 기준도 있어요. 그래서 뭐 공동주택, 단독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은 집 져놓고 이사오라고 분양광고하는데 왜 가느냐? 이사오라고 하죠. 그래서 이사오시오 제곱미터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복층형의 경우 274 하층과 상층 이렇게 복층형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복층의 경우 274제곱미터라고 하대. 자, 274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고급택이고요. 자, 다만 한 층의 면적이 한 개층 1개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자, 그것은 제외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제외한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245제곱미터 여기서 제외하는 거니까 자, 이것도 고급택이 된다는 건데 한번 봅니다, 여러분.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 한번 편하게 보세요. 복층형 공동주택인데 하층과 상층이 있습니다. 하층 면적이 예를 들어서 150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상층 면적이 150제곱미터예요. 자 그러면 이 복층형 공동주택은 고급택이 될 것이냐 봤을 때 자 요거 하층과 상층 합쳐서 300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복층형 공동주택은 274제곱미터 초과하면 고급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고급택이 됩니다. 고급택이 되는 거죠. 근데 자 하층 면적은 예를 들어서 250이고 상층 면적은 2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이런 복층형 공동주택은 고급택이 될 것이냐 봤을 때 합쳐서 270이요. 274제곱미터 초과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합쳐서 274를 초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단층형 자 우리가 공동주택과 똑같이 아파트 같은 것과 똑같이 자 245시요. 245제곱미터 한 개층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잖아요. 그럼 합쳐서 274가 안 되더라도 1개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얘는 고급택이 된다는 겁니다. 고급택이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건 그냥 이렇게만 살짝 아시면 돼요. 자 공동주택의 고급택 요건이요. 단층형은 245시요. 245제곱미터 초과하면 고급택인데 근데 복층형 공동주택 합쳐서 274 초과하면 고급택입니다. 근데 합쳐서 274가 안 되더라도 1개층의 면적이 단층형과 똑같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뭐가 된다? 고급택이 된다. 이 정도만 여러분 아시면 되고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고급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고 다른 세목에서는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리고 고급택에서 에스컬레이터하고 수영장만 가액 요건과 결합하지 않지 나머지는 다 가액 요건과 결합해서 주택
취득당 시가 편익이 얼마? 6억 원을 초과해야 한다. 요거 정도 아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주거용 건축물 취득한 날부터 30일이요. 요거 60일 아니라는 거 아까 고급 오락장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취득한 날부터 30일 그 가로는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아래로 두 줄 내려와서 이내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공사를 착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 우리가 자, 내가 고급 주택에 해당되는 이런 주택을 샀어요. 근데 요 주거용 목적으로 산 게 아니라 요 레스토랑으로 개조하려고 공사 시작했습니다. 취득일부터 며칠 내? 30일 이내. 그랬을 때는 고급 주택 쓸 것도 아닌데 중과세면 안 되겠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30일이라는 걸 주의하시면 돼요. 아까 고급 학생과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치성 재산, 자,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교세를 몇 배?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를 받습니다. 별장, 고급 학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택이라는 거. 아닌 거. 시험에서는 이 5가지에다 슬쩍 집어넣고 속이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사치성 재산 아닌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슬쩍 집어넣고 속이는 거, 사치성산 아닌 거. 자, 여러분 별장, 고불악장, 골프, 뭐 회원권 취득할 때 중과세한다 이렇게 속여요. 자, 골프 회원권 사치성산 아닙니다. 자, 골프 연습장 같은 거 취득할 때 중과세한다고 속여요. 아닙니다. 이거 사치성산. 자,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지. 자, 그 다음에 연습장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고급, 자, 승용차 취득할 때 중과세한다고 속여요. 자, 그 다음에 뭐 고급 항공기 취득할 때 취득한다고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슬쩍 집어넣고 사치성산이라고 해서 취득할 때 중과세한다고 속입니다. 이런 걸 주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치성산이 아니라는 거. 사치성산은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택이라는 거. 요 정도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어서 보시면 우리 취득세 중과세 3. 과밀업적 원역 안에 취득에 대한 중과세입니다. 과밀업적 원역 내 어쩌고 나왔다 그러면 표준세율과 중과균세를 몇 배요?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한다는 거. 여러분 요거 꼭 알아두시면서요. 자세한 얘기가 뭐 시험에 나오면 이것도 내용이 깊이 들어가면 뭐 아주 한없이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없이 깊이까지 들어가서 대비할 것까지는 아니고 그런 걸 운에 맡기고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일단 아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1번에 보면 표준세율과 표준세율의 4% 그러니까 표준세율의 4%라는 것은 중과기준세율의 2배라는 얘기죠. 자, 우리 표준세율 우리가 자 과밀업적 원역 내 중과세는 표준세율과 자 중과기준세율의 중과기준세율은 2%죠. 중과기준세 법에 딱 정해져 있고 2%고 중과기준세율 몇 배요?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2배 그러니까 2%의 2배니까 4%가 되는 거죠.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합한 세율을 이용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 자 과밀업적 원역 내 중과세가 그런 건데 수도권 정비법 규정에 따른 과밀업적 원역에서요 다면에다가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은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에다가 자 1,000분의 20 이게 중과균세율입니다. 1,000분의 20 즉 중과균세율에 자 요거 2배로 자 100분의 200 2배를 자 적용하는 건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과밀업적 원역은 우리가 인구 집중 경제력 집중이 고도로 집중된 지역이죠. 수도권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자 요거 중과세를 하는 건데 대도시의 인구 집중 뭐 환경오염 교통난 등 완화 목적으로 중과세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이요. 어떤 때 중과세하느냐를 잘 아시면 돼요. 그래서 과밀업적 원역원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합니다. 자, 과밀업적 내에서 본점용,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이 빌딩이 딱 새롭게 지어지거나 늘어나면 인구 집중, 경제적 문제가 심화되겠죠. 그래서 중과세를 합니다. 근데 그 부동산에서 가로 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 신축, 증축하는 경우가 부속 토지만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떡하니 본점용 빌딩을 짓거나 늘릴 때 새로운 인구입이 있다고 와서 중과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승계 취득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축과 증축이 하는 거지 승계 취득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기존의 빌딩이요. 주인만 바뀐 거잖아요. 승계취득. 기존의 빌딩을 내가 매입했다 그러면 주인만 바뀐 거니까 새로운 인구 이입이 없다고 봐서 중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본점이 뭐고 뭐 이런 사업용 부동산이 뭐냐 이런 것들을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쭉. 자, 그래서 거기 화살표를 보시니까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는 경우에 취득에 한해서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기존 건축물을 취득해서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용하는 것이나 지정분사무소 건축물 신축, 증축하는 것은 중과세가 아니라는 것도 한번 자 깊은 내용이라 이런 것까지 물어보면 시험에 아주 어렵게 출제될 때 나오는 건데 이런 거 이제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과밀업적 원역에서 또 어떤 경우에 과밀업적 내 중과세느냐 두 번째 또 밑줄입니다. 동그라미 1번 밑줄이었죠.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밑줄입니다. 과밀업적 원역 산업단지 유치적 공업적 제외. 자, 이런 데는 공장 지으라는 데니까 중과세 제외합니다. 그래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해서
사업용 가설물건 취득할 때 이렇게 중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과밀효력 내에서 공장이 떡하니 지어지거나 늘어나거나 자, 이럴 때 중과세합니다. 자, 물론 산업단지나 유치적 공업적 제외한다는 것도 반드시 빗줄 그어놓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그라미 1번에서는 과밀효력 내에서 본점용 주사무소용 빌딩을 새롭게 짓거나 늘릴 때 중과세한다. 이런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거기 공장 신증설과 관련한 자세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자세한 얘기들이 출제될 가능성은 뭐 낮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중과 대상인 공장이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자 업종 그 다음에 그 업종인데 자 어떤 업종이냐 근데 그 업종인데 그 두 번째 줄 도시형 공장 제외라고 되어 있죠. 밑줄입니다. 여러분 과밀효력 내 공장 신증설 할 때 그 공장에서 도시형 업종의 공장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도시형 업종의 공장이 어떤 거냐 그러면 뭐 그 얼음 제조업, 연탄 제조업, 가스업, 전기업, 수도업처럼 도시형 내 필수로 유치돼야 되는 공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 공장 신증설 중과세할 때 취득세에서 자 도시형 공장 제외한다는 거, 비도시형 공장만 중과세, 도시형 공장 제외. 이건 밑줄 거놓으시고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거기 니은번에 이제 신설 증설할 때 사업용 가설물건 어떤 걸 공장 신증설하면서 중과세하느냐 나오는데 편하게 뭐 보시면 돼요. 한 번씩. 자, A번에 보니까 과밀효력 내 공장 신설하거나 증설한 경우에 신설하거나 증설한 자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 밑줄이요. 자, 그래서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중과세하고 신증설하면서 또 B번이요. B번 과밀효력 관해서 공장을 신설 증설 자 그 아래줄 끝에 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추가하는 자 요 밑줄이요. 공장용 차량과 기장비 5년 내 막 이런 것까지 다 외울 것까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너무 많이 뭐 자 하면은 머리만 아프죠. 자, 그래서 공장용 차량과 기장비 중과세합니다. 밑줄이요. 그러니까 과밀효력 내에서 공장 신증설하면서 어떤 것을 취득할 때 중과세하느냐? 자, 여기요. 공장용 차량과 기계 장비 이런 거, 저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이런 것들을 취득할 때 중과세한다. 자, 그래서 공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또 그 다음에 차량과 기계 장비, 공장용 차량과 기계 장비 이렇게 네 가지 물건을 취득할 때 중과세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큰 스토리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양가로 2번을 보시면. 표준세율의 3배에서 자 4% 그러니까 중과기준세율 2배를 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인데 이건 어떤 경우냐? 자, 이것도 뭐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다 정리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자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이건 얘기죠. 중과기준세율 2% 중과기준세율이죠. 이거 2%의 중과기준세율의 자 2배를 자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뺀 세율로. 자, 어떤 경우에 자 이렇게 하느냐? 자, 요거는 이거 가지고 대도시 내 중과세가 그렇다 그랬죠.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취지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앞선 시간에. 자, 왜 이렇게 복잡한 자 세율이 나왔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중과세하느냐 보시면 자, 동그라미 1번이요. 밑줄입니다. 대도시에서 법인을 자 설립하거나 설립의 동그라미 지점분사무소 설치의 동그라미 또 법인의 본점 사무소 지점분사무소를 대도시 내로 전입의 동그라미 함에 따라 여기 밑줄이요. 또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요. 그래서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하거나 전입하면서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렇게 중과세를 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요. 자, 어떤 게 이제 뭐 자세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이런 것들 뭐 하나 공부하자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까지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번 자, 공부하다 보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거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큰 줄거리만 알시면 됩니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배를 뺀 세율로 중과세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 자, 다시요. 어떤 경우냐?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하거나 전입하면서 대도시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렇게 중과세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니까 2번 동그라미 2번에 대도시 자 가로 안에 보니까 공업지역 제외, 유주지역 공업지역 제외 나와 있고요. 자,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또 이렇게 중과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중과세를 하냐만 아시면 돼요. 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사치성 자산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4배 합한 세율. 어떤 게 사치성자산인지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과밀효력 내 중과세 나왔다.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 몇 배?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한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중과세하느냐? 과밀효력 내에서 공장 신증설 하면서 자, 사업용 가설물건 취득하거나 또 과밀효력 내에서 자, 본점용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 즉 신축 증축할 때 중과세, 승계축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대도시 내에서 중과세,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하거나 전입하면서 대도시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대도시에서 공장 신증설을 시 중과세한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동그라미 3번 중과세 적용 자, 대상 제외가 나와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 시험에도 최근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다음의 취득에 대해서는 중과세 잔고 자,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 적용한다. 그래서 중과세 적용 대상 제외 밑줄이고 기억번 어떤 경우냐?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 그래서 대도시 중과세 제외업종이라는 게 있어요. 대도시 지역 내 필수적으로 유치돼야 되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뭐 쫙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뭐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알 필요는 없고. 자, 그래서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이라 해서 뭐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업 막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은행, 병원, 저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업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또 니은번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요. 그래서 법인인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용 목적으로 직접 생활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일구의 건축물 연면적이 자, 전원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이런 소형 자, 아파트 같은 거 있잖아요. 사원의 후생 복지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자, 여러분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 밑줄이요. 이거 중과세 한다고 바꿔서 나온 적도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범위가 또 쭉 나와 있어요. 100페이지에. 근데 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자,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그냥 안 읽어보셔도 되고요. 그냥 참고적으로 하는 거고.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니까 양가로 3번 찾으셨습니까? 다른 중과세율이 자,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중과세율 해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요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대한 거예요. 동시 적용되는 거. 이거는 제가 취지만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자, 취지만 살짝 말씀드리고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뭐 높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왜 안 나오느냐? 어려워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2011년도부터 취등록세가 통합되고 나서 한 번도 이런 내용은 이렇게 묻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이것은 한번 그냥 보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자, 이거 설명드리면 또 다들 보면 머리에 지진 나고 또 머리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한번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어떤 얘기냐? 자, 동시 적용되는 경우인데요. 동시 적용되는 건데, 자, 어떻게 동시 적용되는 건지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시 적용되는 경우인데 이게요. 예를 들어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와 뭐 대도시 내 중과세가 동시 적용된다거나 과밀업종 내 중과세와 대도시 내 중과세가 동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어떤 얘기인지만 말씀만 살짝 드리고요.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꼭 뭐 아시려고 안 하셔도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얘기냐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어요. 대도시 내에서 여러분 있잖아요. 대도시 내에서 자, 대도시 내 과밀역 수도권 정비역법에 의한 과밀역 적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내에서 여러분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자, 설립합니다. 자, 법인을 설립하면서 대도시 내에 있는 자, 대도시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해요, 여러분들. 자,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중과세했냐면 이런 때 어떻게 중과세했냐면 이런 때는 우리가 어떻게 중과세를 했느냐? 자, 표준세율의 삼배한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대도시 내 중과세는 이거잖아요. 중과 기준세율에 자, 몇 배요? 2배를 요거 뺀 세율로 중과세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물론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하면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이 대도시 내 중과세와 자,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이 부동산이 만약에 사치성 재산이에요. 사치성 재산.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 취득하면서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이게 사치성 재산이다. 그러면 여러분 대도시 내 중과세와 지금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가 동시 적용되는 거잖아요. 자, 이럴 때 표준세율의 3배한세율에서 중과기준세 2배를 뺀 세율이 아니라 이거 쉬워요. 여기다가 플러스 합한세율로 중과세합니다. 그래서 대도시 내 중과세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가 동시 적용된다 그러면 표준세율의 3배한세율에서 중과기준세 2배를 요 합한세율, 뺀 세율이 아니라 뭐예요? 합한세율로 중과세한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자, 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과밀업적 운영 내 똑같은 공장 신증설인데 자, 과밀업적 운영 내에서 공장 신증설합니다. 공장 신증설. 자, 요거하고요. 요거하고 신증설과 그다음에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 신증설 있죠? 자, 대도시 내에서도 중과세가 나오고 과밀업적 내에서도 중과세가 나와요. 그럴 때 이게 도대체 어떤 거냐? 자, 과밀업적 운영도의 공장 신증설은 뭐고 대도시 내 공장 신증설은 뭐냐? 똑같은 공장 신증설인데 자, 이것에 관한 건데 자, 요거 한번 봅니다. 과밀업적 운영 내에서 공장 신증설하면서요. 신증설하면서 만약에 공장용
만약에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취득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공장용 차량과 기장비를 취득했다. 자, 그랬을 때요. 요건 대도시 내에서도 이제 중과세를 하는 거잖아요. 자, 대도시 내에서도 똑같이 또 중과세입니다. 대도시 내에서도 자, 대도시 내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과밀적 원역을 얘기하죠. 이 대도시 내에서도 만약에 여러분 봅니다. 대도시 내에서도 공장 신증설이 나오잖아요. 대도시 내 공장 신증설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신증설이 나오고. 자, 그러면 이거 도대체 뭐냐? 대도시 내에서 공장 신증설 하면서 대도시 내에서 이 공장용 부동산, 즉 공장용 건축물과 속토지 있죠? 이 부동산을 취득했다. 자, 이거 또는 이거 그럼 보세요. 이 공장 신증설 시의 공장용 건축물과 속토지는 대도시 내에서도 중과세하고 과밀역세 원역 내에서도 중과세. 이거 동시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시 적용되고. 근데 자, 대도시 내에서는 차량과 기장비, 공장용 차량과 기장비는 요거는 차량과 기계장비, 요거는 이제 중과세 하잖아요. 대도시 내에서는. 근데 공장용 건축물 속토지는 중과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장 신증설 했을 때 얘긴데, 저게 어떤 거냐면 사실은 옛날에 요거 취득세에서 옛날 2010년도까지 취득세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에서 이거 중과세 했던 거고, 취득세에서 이게 중과세 했던 거고, 예? 이거 대도시 시내 중과세는 옛날에 등록세에서 중과세 했던 자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럴 때 자 요거는 옛날에는 요 공장용 건축물과 속토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중과세고 옛날에 등록세도 중과세 했던 거예요. 2010년도까지 등록세가 있을 때. 근데 차량 기장비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중과세했는데 등기하면서 등록세는 중과세 안 했던 사안이에요. 이게 취득세가 이게 통합된 거잖아요. 자 2011년도부터.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말들이 나온 거라 요 공장용 건축물과 속토지는 동시 적용되는 거니까 요것을 취득할 때 요거 동시 적용되는 거니까 공장 건축물과 속토지 이거는 과밀역세 중과세와 대도시 내 중과세가 동시 적용되는 거라 이것은 자 어떻게 적용하냐면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로 중과세예요. 옛날에 여러분 취득세가 과밀역세 중과세 6%로 중과세했어요. 옛날에 등기하면서 그거 등록세가 6%로 중과세했어요. 합치니까 자 몇 프로가 돼야 돼? 취득세 통합된 세율에서는 1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표준세율 4% 나왔을 때 4, 30이 12%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시험에서요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헷갈리죠? 시험에서 과밀역세 원역 내 공장 신증설 시 자 하면서 공장용 이렇게 콕 집어서 사업용 과세 물건이 아니라 콕 집어서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나오잖아요. 건축물 속토지. 그럴 때는 이것도 대도시의 중과세와 등기하면서 취득하면서 등기하면서 동시 중과세 하는 거기 때문에 표준세 몇 배? 3배한 세율로 중과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 여기 보세요. 시험에서 과밀역세 원역 내 공장 신증설 하면서 공장용 차량과 기장비를 취득했다. 자 이렇게 나올 때는 이거는 자 대도시 내 중과세는 중과세 하지 않는 사안이니까 원래 과밀역세 내 중과세 세율인 표준세율에 보세요. 표준세율에 자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에 우리 과밀역세 내 중과세죠.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에 몇 배예요? 이거 2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과밀역세 내 공장 신증설 하면서 그냥 사업용 과세 물건을 취득한다. 그러면 표준세율과 중과세율 2배 합한 세율입니다. 근데 콕 집어서 과밀역세 내에서 공장 신증설 하면서 공장용 자 건축물 속토지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나오면 이건 옛날에 대도시 내 중과세와 등록세 중과세까지도 중과세했던 거라 대도시 내 공장 신증설 시 공장용 부동산 요거 취득 중과세 요거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이게 동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대도시 내 중과세와 과밀역세 내 중과세가 동시 적용되니까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합해요. 12% 이런 식으로. 자, 6% 합해서. 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다 차이점이 있는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거에서에 관한 얘기가 양가로 3번에 나와 있다는 거. 자, 그런 거라는 것만 한번 그냥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말이 나와 있다는 것만 의문점만 한번 해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여러분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1번과 2번의 얘기가 지금 다 설명드린 얘기예요. 자, 동그라미 1번에서는 위 3회 자 양가로 1의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 자 이 두 배를 합한 세율과 위 3회 양가로 이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 중과세율 2배를 뺀 세율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것은 과밀역세 내 중과세와 대도시 내 중과세가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 표준세율이 몇 배? 3배로 한다 그런 얘기고 동그라미 2번 위 자 3회 양가로 이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2% 즉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과
위 2의 별장 등에 대한 즉 사실상산에 대한 중과세 이런 것이 동시 적용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표준세율의 3배, 자 중과균세율의 2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에서 중과균세 2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원래는 대도시내 중과세는 뺀 세율이었잖아요. 뭐 이런 거라는 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거기 동그라미 2번에서 아래로 하나 둘 셋 자, 세 줄 내려와서 중간에 다만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자, 해당 세율.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가격이 6억 원이 하면 1%, 6억 초과 9억 원이 하면 2%, 9억 초과하면 3%죠. 그 해당 세율에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600, 즉 6배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요거 내용이 2016년도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밑줄 그어놓고 이 정도는 그냥 6배로 중과세한다. 만약에 요게 이제 동그라미 2번 요게 요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이것이 사실상자를 취득했는데 이것이 주택이다. 주택이다. 이게 주택인데 이게 주택이다. 유상거래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이다. 그럴 때는 그 해당 세율의 몇 배요? 자, 요게 자 보세요.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사실상산을 취득할 때는 이렇게 표준세율의 3배한 세율이다. 중간에 2배를 합한 세율인데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이 부동산의 요번에는 자 요 부동산이 요게 만약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이다. 그럴 때는 그 해당 세율 1%, 2%, 3%그 해당 세율의 몇 배요? 요 6배의 합한 세율을 중과세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 정도 중과세에 관한 것은 동시용되는 것을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세율의 특례입니다. 그래서 특례 세율이요. 자, 요 특례 세율은 여러분들이 세율 특례는 자, 설명할 것이 좀 많은데요. 자, 어떤 얘기인지 그것도 취지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근데 세율 특례는 시험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잘 알아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율 특례는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 한번 봅니다. 어떤 얘기인지 그 취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예전에 우리가 취득세가 있었고 2010년도까지 등록세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통합돼 가지고 2011년도부터 취득세로 이렇게 통합이 됐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요게 이제 자, 어떤 얘기냐면 똑같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A라는 어떤 사안이 있다고 쳐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요 사안에 대해서 취득세는 옛날에 과세를 안 했는데 등기 등록은 공짜로 안 해주고 등록세는 과세를 했던 사안이 있어요. 이게 통합된 그 세율의 취득세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똑같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B라는 어떤 사안이 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취득세는 자 과세를 했는데 등록세는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를 안 했던 사안이 있어요. 이게 이제 통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통합된 취득세에서는 어떻게 과세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를 안 했는데 등록세는 과세했어요. 등기등록 비용만 받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자, 취득세가 통합된 취득세에서 종전과 세금 부담 늘어나지 않고 똑같으려면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표준세율. 자, 우리 취등록세 통합된 지금 표준세율 있죠? 등기비용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상산팔, 무독립 815, 유십이시, 원팔 03시겠죠? 여기에는 자, 등기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자, 취등록세 통합하는데 조정하는 세율, 이 중과기준세율 2%를 뺀 세율로 중과세를 합니다. 자, 세율로 과세합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과세하는데 보세요. 자, 취득세 옛날에 과세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2%. 예전에는 취득세가 일반적으로 그냥 2%였었어요. 2%. 자, 그래서 요 옛날에 그 2%를 취득세 부분을 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냐? 통합된 취득세 표준세율 지금 현재 취득세와 옛날 등기비용이 짬뽕된 거잖아요. 등록세가. 그러니까 지금 표준세율은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자, 그러면 등기비용만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했는데 2%로 옛날에 했죠. 2%로 과세했어요. 옛날에. 자, 취득세 2%로 옛날에 과세했었는데 등록세, 등기 등록 비용은 대상이 아니어서 등록세 과세 안 했던 거예요. 그럼 몇 프로만 받으면 돼? 2%만 받으면 종전하고 똑같잖아요. 2%만 받으면. 그래서 요런 사안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 2%요. 요거로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취지로 이런 말들이 나왔다는 것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래서 자, 취득세요. 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다음에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특례 사안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 세율이 적용되는지 그 사례들을 알고서 골라낼 수 있어요. 다음 중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뭐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중과기준세율이
유정되는 경우에 다 틀린 것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자, 여러분들이 쭉 자, 101페이지 한번 여러분들 쭉 한번 보시는데요. 세율의 특례 자, 봅니다. 양가로 1번이요. 자, 표준세율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4번 세율의 특례 보면 먼저 양가로 1번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자,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옛날에 취득세는 과세 안 했고 등기 등록 근데 등기 등록 대상 등기비용은 받고 했던 그런 사안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안들이 그런 사안이 나오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에서 중과균세를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금으로 하되 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의 100분의 500, 즉 5배를 곱한 세율 중에 산출한 금액을 그 세금으로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중과세 되는 경우들도 막 나오는데요.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신경 쓸 건 일단 없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 표준세율에서 중과교세를 뺀 특례세율이 적용되느냐 그 경우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을 바로 그냥 볼게요. 내려와서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에 이 매도자 매수자의 취득이요. 자, 이거는 이런 거예요. 자, 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자 보세요. 갑이 을한테 이제 돈을 빌려오잖아요. 이거 친구들 사이에서도 돈 빌려러 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예, 그래서 차라리 그냥 주는 게 낫지 그냥 그죠? 근데 별로 안 친한 동창인데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 오니까 을이 자, 돈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야, 내가 돈 빌려 주시는 건 아니고 일단 너 저 사업한 애가 네 명이를 부동산 했지. 너 잘못되면 큰일 날라고. 나한테 일단 부동산 소유권이 전에 대신 네가 언제든지 되사갈 수 있는 환매권을 유보하는 환매 특약을 맺자. 자, 그래서 특약을 맺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자 특약을 맺자 이렇게 해가지고 환매 자 보세요.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전합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거 설명하려면 이게 참 애매하겠네. 자 여러분 잠깐만요. 더 하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하여튼 요거까지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보시면 만약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 환매권을 유보하는 특약을 맺고 이렇게 소유권 이전합니다. 그랬다가요 다시 형편이 괜찮아지니까 갑이 을한테 야 다시 팔아라 한테 그래서 자 이렇게 다시 소유권 이전합니다. 환매권을 유보하는 특약을 맺고요 환매 등기를 배우는 매매로 환매권 행사. 자 그리고 나중에 야 다시 팔아 그럴 때 이 환매도자와 환매수의 취득을 한번 보세요. 을 입장에서 보면 왔다가 간 거고 갑 입장에서 갔다가 온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등기 형식적으로만 왔다 갔다 했다고 봐요. 그래서 형식적 취득으로 봐가지고 옛날 취득세는 과세 안 했던 사안이에요. 근데 등기는 개인 간에 이런 등기 공짜로 안 해주겠죠. 등기는 자 과세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합된 거니까 표준세율에서 이런 경우는 중과균세를 뺀 특례세율을 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요 세율의 특례는 제가 보니까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아무래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취득세의 세율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율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납세 절차 중요하긴 하지만 쭉쭉 넘어갈 수 있고 비과세도 그렇습니다. 자 일단 우리 잠시 쉬었다가 세율의 특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중과세율만 자 설명을 다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